오늘 장을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혁입니다. 사실 양쪽 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시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인지 체감하는 온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시각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장 한마디부터 좀 정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외국인 셀코리아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 팔고 나가는 건 아니다. 아직 등을 확실히 돌린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유는요? 일단은 파는 것 자체가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반도체 푸톤만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팔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규모가 1조 8,7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전기전자 쪽에 판 물량이 1조 전기전자 쪽에 판 물량이 1조 한 전기전자 쪽에 그래도 물량 자체가 2조 4천억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1조 판 물량 중에서 다른 쪽에 IT 외에 다른 쪽에 5천억, 6천억 정도는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제도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6천억을 팔았는데 반도체 쪽에서 1조 7천억을 팔았거든요. 다른 쪽은 안 팔았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거의 반도체는 팔았는데 오늘은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다른 쪽에 5천억, 6천억 정도를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뭐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한 섹터, 즉 반도체만 주식을 내다 팔았다, 팼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뭐 팔고 있습니다. 올해 연첩돼가지고 누적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24, 5조 정도 팔았던 것 같고요. 7월 1일 이후로 보게 되면 한 6조 원, 7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어제 오늘 판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판 것 자체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이상한 기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국내 외국 투자가들의 포지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거의 아마 두 종목이 전체 외국인 보유 금액이 아마 20한 거의 한 3, 4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반도체 섹터만 판 게 아니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을 판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본다 한다면 일단은 해외 증시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 수준에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안도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도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의 대외적인 악재 자체는 물가지표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이퍼링 자체는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은 진행된다 한다 하더라도 속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현재 어떤 델타 베리언스가 하이스판이 되고 있는 쪽이고 또 연준이 얘기했던 물가지표 자체가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어떤 경제 정상화의 기대감 자체가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그 수급이 안 좋았던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옵션 만기를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8월 12일이 기준일이지 않습니까? 편입과 관련된 리뷰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진짜 실제적으로 편입 이슈 자체는 이제 9월 1일부터 좀 진행이 좀 되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61원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1160원을 돌파해버렸거든요. 원달러 환율 현재 1161원 때는 작년 보니까 10월 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왜 올라가는 이유를 환율이 올라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의 달러 인덱스가 좀 약간 좀 약세를 하라고 그러는 전환됐지 않습니까? 전환된 상태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 자체가 어제 나왔던 수출 지표 자체도 8월 달 같은 경우도 8월 10일까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경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아무래도 굳이 이유를 찾는다 한다면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가지고 북한 쪽에서도 강경하게 나온 부분 자체가 약간의 어떤 외국 투자가들한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약간의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였던 부분 자체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 투자가들의 물량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오늘 시장을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중개 위안화 자체도 오늘도 안정권에 진입을 해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반도체만 주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는 뭐 17포인트 정도 하라고 했지만은 뭐 다른 쪽은 그렇게 막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뭐 상승업종 자동차 업종들 움직임 오래간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아차가 4% 가까이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쉬니까 그 다음에 시가총액의 큰 쪽이 자동차 쪽이거든요. 자동차 쪽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되겠죠. 그 다음에 SK텔레콤 관련 통신주,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세입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요즘 실적이 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적이 통하지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움직이는 장인 것 같고 대신 중성 종목들 실적이 통하는데 2차전지와 관련된 환경 부분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실적이 발표된 덴티움을 중심으로 한 디오라든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빠졌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권의 전개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는 오늘까지 6일 연속 빠졌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중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상대적인 코스피 시장 약세와 상대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정도가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은 뭐 SK텔레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어제 실적은 발표가 좀 됐는데 실적 자체는 그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고 이슈가 더 통한다는 이유 자체가 이 종목들이 이슈거든요. 뭐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뭐 신규 사업과 그다음 아마존과 관련된 뭐 직구와 관련된 이런 또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향후에 기업분할 이슈도 있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니고 오히려 시적으로 따지면 KT가 실적이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KT는 주가가 빠졌거든요. 요즘 시장의 특징을 SK텔레콤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은 워낙 강세인데 제가 관심 가했던 신성 델타타크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3일 전에 주가 급등한 이후에 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내일 장은 이제 2거래일이 아니라 이제 3일 정도 연휴가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다음 주는 월요일까지 쉬게 되는데요. 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예, 일단은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든다든가 갑자기 줄어들 것 같지는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겠죠. 매도 규모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돼야 되겠죠. 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간단한 10만 원 아래 이탈했다가 10만 원 아래까지 좀 올려놨는데 10만 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과거처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가격 조정은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내일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 매도가 나오겠지만은 매도 규모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판단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국적 주식을 팔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 여부를 두 종목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해서 MSCI 오늘 8월 분기 리뷰가 좀 되면서 새롭게 세 종목이 들어오고 한 종목이 빠져나가죠. 들어온 종목 자체가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F프로 BM이거든요. 그들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인데 반면에 빠진 종목들은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KMW가 빠지는 이들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결국 이제 시행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9월 1일부터 진행이 좀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 비중 자체가 13.2%에서 13.1% 떨어진 국면 쪽에서 부천에서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돌파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겠죠. 안정을 찾는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수급적인 스탠스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정기 변경, MSCI 정기 변경 그 영향 오늘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 짚어주셨고 원달러 환율까지.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은 전략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국내 시장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 워낙 좋은 쪽이고 또 해외 증시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지수가 3,2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박스권의 하단이거든요. 3,200포인트 전후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상당히 견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는 다른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방이 지지가 된다는 종합주가지수도 3,200포인트는 지지가 되는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4월 중순부터 전개되고 있는 3,200포인트와 3,300포인트 있던 큰 흐름의 박스권 등락 구간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등락 구간을 이용한 등락에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오히려 3,200포인트 초반에는 사야 되는 거고 3,280 내지는 3,300 근처에서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3,200포인트대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략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즘 시장 자체가 그래도 시장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적당히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평가를 못 받아요. 예, 대표적으로 예컨대 지금 모멘텀도 나쁘지 않는 쪽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 원래 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철강업종이 신고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때 반영이 돼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중소형 종목들은 아마 내일 실적이 거의 다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주는 이슈가 중요한